TMI입니다. 저는 방 정리를 굉장히 못하는 성격인데요. 그래도 남들은 어지러워 놓았다고 하지만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조금만 어질러 놓으면 구분이 찾아오죠. 한국보다 더 무서운 거는 매미만한 사이즈에 날아다닌다는 사실. 아마 이 무서움은 일본 사람들도 치를 떠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못 보는 것 같은데 저를 위한 아이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붕산당고. 백인샵에서라면 거의 팔고 있고요. 붕산은 바퀴벌레 등의 절지동물의 호흡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 붕산을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양파즙이랑 섞어 당고를 만들면 완성. 그것만 놔두면 2-3일 후에 바퀴벌레의 사체가 여기저기에서 발견됩니다. 그 사체들만 치우면 한동안 완전히 바퀴를 볼 수 없게 되죠. 치바에서 살았을 때 아래층에 개랑 고양이를 키우는 할머니 집에서 자꾸 기어올라 오는 것 같아서 붕산당고를 약 한 100엔어치만 사서 그걸로 절멸을 시켰더니 1년 정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1년에 100엔 굉장히 싸네요.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꼭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요? 이 내용은 어딘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2009년에 작성한 글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30년이 넘도록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6급 공무원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말단 공무원은 돈도 많이 받지 못하지요. 33년간의 수입을 단순 계산을 해도 6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 물가를 몰라서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옛날에는 월급이 2,000원이었을 때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받은 돈은 3억 원도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가끔 아버지의 지인분들께 저를 소개시켜 주려고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참석을 몇 번 하자 아버지도 별로였는지 그 이후로 저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았네요. 아버지는 암으로 5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산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남기고 가는 것은 재화와 추억이라고들 하지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정계, 재계에 높으신 분들과 친분이 많았습니다. 장례식 때 많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고 가셨네요. 그분들과 친분을 쌓을 때까지 몇십 년이란 세월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아버지가 제 아들입니다 하고 가볍게 소개를 해주셨을 때 제가 그 인맥을 유지했더라면 아버지가 들이신 노력과 시간은 계승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만약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가서 인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관계를 잘 쌓아갔다면 아버지가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투자했던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시간을 그대로 난 물려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내가 원하는 분야의 사람이 아닐수록 제게 더 힘이 되는 것이죠. 디자이너의 인맥을 많이 가진 개발자일수록 더 일이 수월한 것처럼요. 정치계 그리고 공장 등등 다른 분야에 있다 하더라도 IT는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한답시고 매일같이 퇴짜 맞고 다녔을 때 아버지의 인맥만 제가 관리를 잘했다면 지금쯤 성공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소개해 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기에 소개받는 사람도 제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소개한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것이죠. 그 신뢰를 물려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야 알아챈 것입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인맥을 내가 받았다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 여하에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맥이란 건 간단히 만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인맥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계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저는 아버지의 시간과 노력을 거부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이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떠올랐네요. 대기업 총수들은 후계자 교육을 하고 자신의 가업을 끌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자신의 네트워크 안에 자식들을 넣고 있지요. 가족이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발전을 하는 집안은 윗세대의 무언가를 밑으로 전승하여 그것을 발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집안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대로이거나 그 밑으로 떨어지는 집안은 아마도 부모님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은 네트워크라는 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돈은 쓰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물려받은 네트워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떠한 재화보다도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대대로 물려왔다면 난 수백 년의 시간을 받고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치트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은 바로 부모님께 가서 졸라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맥을 소개해달라고요. 아마도 부모님은 이게 갑자기 왜 호들갑이야 하면서 즐겁게 지인분들께 자식을 자랑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수십 년의 시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당신의 노력으로 더욱더 늘려서 후세에 전달을 해야겠지요. 이 노력은 여러분이 살아왔다는 그 노력과 시간을 영원히 남기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